이것만은 피하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음료 5가지입니다. 우리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4만 7천 명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에서 무심코 물을 끓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 한 잔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했던 그 음료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27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가 우리 콩팥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불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료실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시나요? 놀랍게도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환자분들의 87%가 공통적으로 잘못된 아침 음료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그 음료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5가지와 함께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음료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로 27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수련을 받았고 현재까지 6천 명이 넘는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올해로 65인데 아직도 매일 아침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NOSETAEAERTAEA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발표 자료와 하버드 의과대학 18년 추적 연구 결과를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아침 공복에 마시면 안 되는 음료는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텅 빈 우리 위장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콩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빠르게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이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혈액은 이미 진해져 있고 콩팥은 이 진해진 우리 혈액을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게 만듭니다. 이미 부족한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콩팥 사구체 안쪽에 우리 혈액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구체 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78살 전직 사업가 출신이시고 폐 기능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침마다 진한 아메리카노 2잔을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이분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3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우리 콩팥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저는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40년간 이어온 아침 공복 커피 습관이었습니다.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커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커피에는 분명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적당량 마시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텅 빈 우리 위장에 위산이 쏟아지면 위벽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서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염증 물질이 우리 혈액을 타고 콩팥까지 도달하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에서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음식을 드신 후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 위장에 음식물이 있어서 카페인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또한 음식과 함께 수분도 섭취하게 되니 탈수 위험도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의 환자분께는 딱 2가지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둘째, 커피는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드세요. 이분은 제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38%에서 52%까지 회복되셨습니다. 14%포인트나 올라간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선생님, 커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걸 아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아침 공복 커피, 오늘부터 멈추세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한 음료 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번째 위험한 음료입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여러분,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춰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으시면서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녹차는 우리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탄닌이 빈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벽의 점막을 자극합니다. 위벽이 자극을 받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우리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녹차에 들어있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가 바로 콩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녹차를 마시면 옥살산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흡수 속도가 2.7배 빠릅니다. 빠르게 흡수된 옥살산은 우리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해 미세한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 결정체들이 콩팥으로 모여들어 결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녹차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콩팥 결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옆구리에서 시작해 아랫배까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오며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퇴직 공무원 출신이시고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 녹차가 좋다는 말에 매일 아침 공복에 녹차 2잔씩을 드셨습니다. 3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119에 전화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양쪽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녹차가 오히려 저를 병원에 보낼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시는 겁니다. 녹차 역시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녹차는 식후에 드시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녹차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녹차를 드시면 옥살산이 소변으로 희석되어 배출됩니다. 결석 형성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녹차 금지. 둘째, 녹차는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셋째, 녹차 마실 때 물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녹차의 좋은 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커피. 둘째, 녹차. 둘 다 그 자체는 좋은 음료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면 콩팥에 독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도 좋다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우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십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드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우유는 콩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가 줄어듭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8%가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해되지 않은 유당이 장으로 내려가서 삼투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장벽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설사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손실됩니다. 아침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위장에 다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유당이 빠르게 장으로 내려가 더 강한 삼투압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콩팥이 등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은 콩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우리 장기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우리 콩팥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콩팥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인산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인의 과다 섭취는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인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혈관 석회화와 뼈 약화를 유발합니다. 이른바 칼슘 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살 학원 강사 출신이시고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 2잔씩을 드셨습니다. 5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장이 예민해졌구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우유 습관은 계속 유지하셨죠.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사구체 여과율도 7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고 아침 공복 우유 습관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저는 이분께 우유를 아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가지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우유 금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둘째, 일반 우유 대신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세요. 유당이 제거되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하루 우유 섭취량을 200ml 이하로 줄이세요. 이분은 제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8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정상화되었고 사구체 여과율도 89로 회복되셨습니다. 배 더부룩함과 설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또래분들 대부분이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우유 마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이 있으시다면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째 우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우유도 아침 공복이 아닌 식후에 드시고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잠깐 하나 더요. 4번째 위험한 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으로 건강을 챙기시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과일을 갈아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도 많으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우리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 주스에는 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섬유질과 함께 과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제거되고 과당만 농축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 농축된 과당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과당은 다른 당분과 달리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에서 처리된 과당은 요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우리 혈액 속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고 콩팥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중 요산 수치가 23% 높았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콩팥 기능 저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 하나, 과일 주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 과다 섭취는 매우 위험합니다. 콩팥은 혈중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살 자영업 하시는 분이시고 고혈압 초기로 관리 중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춰준다는 정보를 보시고 열심히 실천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도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과일 주스 섭취를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을 낮추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통과일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과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통과일 하나면 충분하지만 주스를 만들려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과당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 금지. 둘째,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셋째, 우리 콩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칼륨이 높은 과일인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자, 네 번째 과일 주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음료는 바로 탄산음료와 이온 음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목이 마르다고 냉장고에서 콜라나 사이다를 꺼내 드시진 않으시죠? 운동 후 갈증 해소를 위해 이온 음료를 벌컥벌컥 드시지는 않으시죠? 혹시 이온 음료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먼저 탄산음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녹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 설탕 폭탄을 마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가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 포도당을 밀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도 혈당 조절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콩팥 사구체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입니다.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인산입니다. 앞서 우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내의 과다 섭취는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 이온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온 음료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땀을 흘린 후 전해질을 보충해 준다고 광고하니까요. 하지만 이온 음료에도 상당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이온 음료에는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운동 후 땀으로 손실된 나트륨을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운동도 하지 않고 이온 음료를 마시면 불필요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우리장기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콩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살 택시기사이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시간 운전을 하시다 보니 목이 자주 마르셨습니다. 아침에 택시를 끌고 나가실 때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를 사서 공복에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물보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셨죠. 5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저하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고 콩팥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가장 먼저 이온 음료 습관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이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 물맛에 적응이 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이분의 혈압은 약 용량을 줄여도 될 만큼 안정되었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시원한 이온 음료가 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탄산음료와 이온 음료 둘 다 아침 공복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갈증이 나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밍밍하게 느껴지시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커피.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고 빈 우리 위장을 자극합니다.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둘째, 녹차. 탄닌과 옥살산이 콩팥 결석을 유발합니다. 식후에 드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셋째, 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발생합니다. 락토프리 우유로 식후에 드세요. 락토프리 우유로 식후에 드세요. 넷째, 과일 주스. 농축된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와 요산 증가를 유발합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다섯째, 탄산음료와 이온 음료. 설탕, 인산, 나트륨이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물로 대체하세요.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우리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 또래 분들 중에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셔야 할 황금 음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들은 아침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콩팥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황금 음료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싼 건강 음료? 특별한 차?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물입니다.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콩팥 건강에 물이 왜 중요할까요? 콩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우리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여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이 진해지고 콩팥은 이 진한 우리 혈액을 걸러내느라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물 200ml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물 한 잔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일까요?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위장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우리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우리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우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미지근한 물의 적정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듯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음료는 레몬물입니다. 물이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레몬을 한 조각 넣어보세요. 레몬물은 우리 콩팥 건강에 특히 좋은 음료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콩팥 결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연산이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고 칼슘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매일 레몬물을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 재발률이 48% 낮았습니다. 이미 결석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레몬물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몬즙을 한 큰 숟가락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금 줄이세요. 레몬은 산성이기 때문에 위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레몬 대신 레몬 한 조각 정도만 물에 띄워서 은은한 향만 즐기셔도 좋습니다. 또한 레몬물을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레몬의 산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레몬물은 우리 콩팥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황금 음료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우리 전통 음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마셔온 건강 음료죠. 카페인이 없어서 아침 공복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보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보리차를 우려내면 칼륨 함량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보리차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녹차처럼 강한 이뇨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폐물 배출을 돕는 부드러운 이뇨작용입니다.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7% 낮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더 좋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보리차를 만드실 때는 보리를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연한 보리차가 아침 공복에 더 좋습니다. 물 1리터에 보리 두세 큰 숟가락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시면 아침에 미지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황금 음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레몬물, 보리차,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아침마다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것만 드실 필요 없이 번갈아가며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아침 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레몬물을 드실 때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마세요. 레몬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기에 단맛을 더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순수 레몬물 그대로 드시거나 스테비아 같은 무설탕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과일 주스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리차도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한 보리차 정도는 대부분 괜찮지만 걱정되시면 그냥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위산 역류나 위염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레몬물의 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또 레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작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여기서 아침 음료 습관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77살 농부이시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아침마다 진한 녹차 2잔과 커피 1잔을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느라 일찍 일어나시고 잠을 깨우기 위해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52%로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도 검출되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어보시고 아침 음료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1잔을 드시고 아침 식사 후에 커피 1잔만 드시기로요. 녹차는 점심 식후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40년 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콩팥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52%에서 63%로 11%포인트 회복되셨습니다. 소변의 단백질도 현저히 줄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 우리 콩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아침 음료 습관만 바꾸셨는데 콩팥 기능이 좋아지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시는 시간과 종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걸 아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아침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거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료를 무심코 드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저는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5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음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커피입니다. 카페인의 강력한 이뇨작용이 아침 공복의 탈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콩팥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우리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됩니다. 커피는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드세요. 둘째, 녹차입니다. 탄닌 성분이 빈 우리 위장을 자극하고 옥살산이 콩팥 결석을 유발합니다. 녹차도 식후에 드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세요. 내보를 입으로 대서 탄닌 성분이. 셋째, 우유입니다. 우리 또래분들 대부분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발생하고 콩팥에 스트레스가 갑니다. 락토프리 우유로 식후에 드세요. 넷째, 과일 주스입니다. 농축된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칼륨 과다 섭취 위험도 있습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다섯째, 탄산 음료와 이온 음료입니다. 설탕, 인산, 나트륨이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갈증이 나실 때는 물을 드세요. 이 5가지를 피하시고 대신 황금 음료 3가지를 아침에 드세요. 첫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가장 좋은 아침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콩팥 여과 작업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레몬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넣으면 콩팥 결석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보리차입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아침 공복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아침마다 드시면 됩니다. 번갈아 가며 드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150리터의 우리 혈액을 걸러내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당, 카, 아, 크, 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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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 소중한 우리 장기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우리 장기라고 불립니다. 78%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음료 습관만 바꾸셔도 콩팥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몸 좀 돌보려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으셨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싶으시죠?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고 싶으시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시는 시간과 종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인데 이 정도 습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아침 음료 습관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요.